이 경매 법정이 2층에 있잖아요. 그리고 2층을 가는 거예요. 낙찰을 잘 받을 수 있는 노하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저는 이제 기준이 매매가의 한 10% 정도를 목표로 입찰을 하고 한 10번 정도 입찰을 해라. 10% 정도로 하면 거의 받는 것 같아요. 이 물건을 지금 3억 정도에 낙찰 받으셨는데 고층이 지금 3억 9천에 거래가 됐대요. 근데 우리는 이게 1층이긴 한데 인테리어가 좀 풀로 돼 있어요. 샤시까지 하신 거죠, 인테리어를?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경쟁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럼 예상 수익률은 좀 어느 정도 같은데? 아직 거래가 안 돼서 수익률을 얘기하긴 그런데 만약에 되면은 이 수익이 한 6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대표님 하시는 거요 특수물건들 주로 하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왜 그렇게 다른 거는 투자금이 묶이기 때문에 그래요. 5억짜리면은 전세가 3억이에요. 그럼 갭이 2억이에요. 내가 5천만 원을 싸게 받아도 1억 5천 있어야 돼. 저는 그때 돈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투자금이 안 묶이는 방법, 그러니까 무조건 매도를 하든지 아니면은 전세가 이하에 받아서 전세를 놓으면은 잔금이 다 회수가 되는 그런 투자를 했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이하에 받을 수 있었어요. 난이도가 있었기 때문에. 낙찰을 4억 6천 정도에 받았는데 많이 오를 때 이제 9억까지 갔다가 지금 한 7억 정도 하는데 여기 묶인 돈은 한 개도 없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하게 짧게.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매 전문가 이소라 나땅이라고 합니다.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직접 투자를 하기도 하고 경매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계셨어요? 오늘 법원에 갈 건데 물건을 확인을 해야 돼요. 입찰을 하기로 준비를 다 했어도 당일에 취소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이게 뭐예요? 경매 사이트인데 일정별 검색에서 오늘 날짜가 여기잖아요. 오늘 시점반 수강생 중에서는 남양주 입찰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냥 가시면 안 되고 법원에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변경이 됐는지 이런 것들. 그럼 지금 새로 접수된 서류는 없어요. 그러면은 입찰을 가셔도 됩니다. 경매라는 게 부동산 이런 데 가가지고 사는 게 아니었어요? 경매는 공공기관에서 하는데 물건 검색은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하시는 거고요. 대법원 경매 사이트가 정보가 지난 건 잘 안 보여주고 그래요. 그러면은 유료 사이트를 보시기도 합니다. 오전에는 좀 이런 식으로 이제 물건지 보면서 지내시는 거죠? 네, 오전에만 일을 봐요. 한 새벽에 4시, 5시 정도에 그냥 깨거든요. 미라클 모닝 아니에요. 그냥 잠이 안 와요. 지금 몇 년 동안 이렇게 2016년 12월에 낙찰을 받기 시작했으니까 한 8년 정도 네. 있으신 거네요. 네. 경매 시장에 들어오시게 된 계기가 좀 어떻게 돼요? 신문에 연예인이 경매로 해서 3층 집을 낙찰받아서 아래는 카페, 2층에는 세주고 3층에 자기가 산다는 거예요. 지속 가능한 삶이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시작하게 됐어요. 우연한 계기로 좀 시작한 것도 있겠네요. 네네, 뭐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고 그때 제가 되게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었는데 조건이 뭐였냐면은 지금 하는 일을 하면서도 할 수 있는지, 두 번째는 시간과 돈을 1:1로 교환하지 않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나이를 먹어서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소득이 확장될 수 있는지.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선택했던 게 스마트 스토어였는데 스마트 스토어는 잘 안 됐어요. 저한테는 안 맞았었어요. 이제 매출이 안 나왔다는 거잖아요. 한 100개 정도를 물건을 들여왔는데 한 개 팔았어요. 100개 중에서. 그만두기 잘했네요. 저는 그 한 개로 안 팔리니까 이제 안 되네 이렇게 했던 거죠. 오늘 하루 좀 일과는 좀 어떻게? 낙찰을 하실 분이 있으시다 그래가지고 같이 좀 가고, 저희 수강생이 낙찰 받으신 물건이 있는데 이게 인테리어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제 구경을 가고요. 첫 경매로 들어왔을 때는 어떤 거 사셨던 거예요? 책을 읽고 했는데 현금은 하나도 없었어요. 전세 보증금 6천만 원만 있었거든요. 그러면 전세 6천만 원으로 시장에 들어오신 거예요? 네네. 근데 처음에 제가 살던 집이 생각해보니 방 쪼개기 한 다세대였어요. 빌라를 방이 3개인데 2개 하나 이렇게 나눠서 벽을 세웠는데 벽이 치면 소리가 나가지고. 그게 지금 몇 년 전이에요, 그러면? 2013년? 그때 거의 아무것도 몰랐네요. 일반 건축물에 들어가 살았던 거야. 돈이 없고 몰라서 그랬어요. 그러다가 경매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통장에는 돈이 한 개도 없고 전세 보증금 6천만 원밖에 없어서 이거를 전세자금 대출로 돌리면서 처음 대출이라고 하는 거를 받은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경매를 좀 시작을 하게 됐고 1억대 초반 맨날 최저가를 썼어요. 무서우니까. 나는 9천만 원 썼는데 남들은 1억 얼마에 막 낙찰 받고 이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어려운 걸 해야겠다 했던 것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빨간 글씨 있는 거를 막 공부를 했어요. 선순위 임차인, 뭐 가등기, 유치권 막 이런 거. 특수물건이나 이런 거잖아요. 그거는 건들지 말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는. 그만큼 다급했던 것 같아요. 빨리 부자가 돼야 되는데 이 정도의 삶 오를 거라는 거를 기다릴 마음의 여유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하던 일들이 다 잘 안 됐잖아요. 좀 어려운 걸 해야겠다 생각해서 이제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4천만 원으로는 염창동 강서구 아파트들도 다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보력이 그때는 좀 부족했나 맞아요. 보네요. 이게 초보는 지역도 잘 모르고 투자하는 방법도 모르고 하니까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돈이 없는 것보다 더 치명적인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은 좀 어때요? 지금은 양극화가 좀 있어서 저가주택들은 거래도 잘 안 되고 있고요. 고가주택들은 신고가 찍고 막 그래요. 오른다 내린다라고 하는 거의 기준을 뭘로 하기가 참 어려워요. 저가주택 가지신 분들은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 법원 가는 거예요? 네네, 오늘 법원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경매라는 게 경기가 좋았을 때 안 좋았을 때랑 이렇게 차이가 좀 있나요? 심리가 더 중요한 것 같아. 이게 보니까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면은 확실히 입찰자가 적어요. 경매는 과정들이 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물건을 검색을 한 다음에 온라인상으로 알아낼 수 있는 걸 다 알아내요. 내가 이거를 입찰해야겠다 마음이 먹으면 입찰가를 어느 정도 쓸 건지 대충 정해요. 그리고 현장 조사를 가요. 부동산을 보러 간다는 네, 거죠? 네. 이제 물건도 가서 보고 요즘에 좀 시세가 어떤지 네이버에 안 나오는 매물을 또 막 찾아요.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입찰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1차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거네요. 네, 내가 만약에 입찰을 3억대를 할 거다 그러면은 3억대 물건이 요일마다 있을 거예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중에서 마음에 드는 물건을 순서대로 입찰하는 거예요. 그게 장점이 뭐냐면은 폐차를 했을 때 데미지가 없어요. 내가 이거 아니어도 다른 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입찰을 무리해서 높게 안 받게 돼요. 아, 지금 여기인가요? 네, 여기고요. 이 경매법정이 2층에 있잖아요. 그리고 2층을 가는 거예요. 근데 왜 경매를 법원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법을 집행하는 거라 이제 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경매로 수익 내려고 하는 분들도 상담하지만 경매를 당한 쪽도 상담을 해요. 당한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좀 스트레스 맞아요. 아닐까요? 가슴 벌벌 떨리고 그렇죠. 대표님, 사람들이 이게 많은 편인가요? 원래 여기는 항상 사람이 많아요.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오늘 하는 물건 중에서 보증금이 원래 10%인데 20% 해야 되는 사건 특별히 표시한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오늘 물건이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법정 안에는 촬영이 안 되는데 밖에서는 괜찮아요. 저기 앞에 가서 서류를 받아. 저기 촬영은 못했지만 긴장감이 엄청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런 건 없네요. 그냥 뭐 동사무소 서류 접수하는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뭐예요? 비입찰표인데 이 봉투에다가 서류를 다 보증금하고 넣어야 돼요. 초보자분들이 좀 실수하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돈 하나 더 쓰는 경우가 3억인데 30억에 쓰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낙찰이에요. 잔금을 내던지 아니면 보증금을 잃는 거예요. 근데 30억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보증금 반환은 못 받는 맞아요. 거예요? 얼마 전에 은평구 아파트가 6,300억에 낙찰돼가지고 공을 좀 많이 더 쓰신 거예요. 이거를 이제 여기다 쓰신 것 같아. 이 숫자를 여기서부터 쓰셔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쓰신 것 같아요. 좀 미리 집에서 써놓고 오는 게 낫겠네요. 미리 쓰시는 게 좋아요. 초보는 자기가 그런 걸 못 쓸 거라는 생각을 안 해요. 낙찰을 잘 받을 수 있는 노하우나 이런 게 있어요? 아무 자료도 없이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데 저는 이제 기준이 매매가의 한 10% 정도를 목표로 입찰을 하고 한 10번 정도 입찰을 해라. 10% 정도로 하면 거의 받는 것 같아요. 대표님, 어떤 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초보는 하지 말아야 될 물건을 안 하는 것도 한 절반은 성공한 거다. 제일 많이 하는 게 소액으로 하면은 내가 실력이 없으니까 작은 걸로 시작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부동산은 그게 더 위험하거든. 수익 내기가. 소액 물건들이 훨씬 더 까다롭거든요. 감사합니다. 이건 뭐예요? 대출해 주시는 분들이 명함인데요. 산채 아니고 저도 사채는 줄 알고 느낌이. 자기 주거래 은행보다 이런 데서 더 대출을 잘하세요. 법원 보관금 영수증을 가지고 하는 거라 다루는 은행이 따로 있어요.
이거 모의 입찰하는 건 어떤 거예요? 요거를 한번 입찰해 볼게요. 소유자의 부모님이 계셔서 자기는 임차인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대출이 조금 까다롭거든요. 우리 이거 모의 입찰해 볼게요. 일단 대형이야. 대형은 어때? 인기는 없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매매 감정가가 4억 4,800만 원인데 건물분 부가세 2,680만 원 정도로 따로 내야 되다 보니까 수익을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는 난이도도 좀 있는 편이죠. 그러면은 난이도를 고려하고 물건의 시세를 보고 입찰가 어느 정도로 하면 좋을지. 입찰표 안 써보신 분들은 써요. 거기다가 주민번호 빼고 다 쓰세요. 자, 내세요. 얼마 적었어요? 4억 3,500만 원. 그 왜 보증금은 안 썼어요? 써야지. 그런 거 쓰려고 모의 입찰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낙찰받으면 이런 걸 줘요. 이거를 출력해 주는 데가 있고 이렇게 손을 써주는 데가 있어요. 보증금은 들어가고 이런 거를 이제 받아요.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좀 하나 갖고 왔고, 입찰을 이것만 기다리면 안 되고요. 오늘은 이거, 내일은 이거, 다음 주에는 월요일, 수요일 이런 식으로 계속 줄을 세워놓으면 내가 이 물건을 폐차해도 다음 물건이 있기 때문에 실망을 많이 하지 않고 입찰가를 무리해서 쓰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면서 계속 입찰을 그러니까 입찰을 계속 경험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네네. 낙찰 확률을 높이려면 그냥 입찰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면 얻어 걸려가지고 그날따라 입찰자가 없어서 낙찰이 되기도 하고 또 내가 입찰가를 잘 써서 그럴 수도 있고 4억 2,500 500이니까 600 썼으니까 낙찰해서 썼어. 4억 2,600에 낙찰됐대. 축하합니다. 잘. 여기 되게 재밌는 세상이네요. 회원분이 100만 원 차이도 지금 입찰을 하셔가지고 잘했네. 근데 이게 살짝 부루마블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네. 맞아요. 이게 부루마블 게임 보면은 한 바퀴 도뭐 월급을 주잖아요. 근데 월급을 받아서 이기는 사람은 없거든요. 월급을 받은 걸로 뭔가를 사서 통행료를 받으면서 게임을 이길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현금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많이 사면 내가 현금이 필요할 때 현금이 없으면 그냥 게임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을 잘 보유를 하면서 적당히 이렇게 사야지 되는 균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사업 소득이 없는데 풀 레버리지를 하면 잘 되면은 수익이 극대화인데 안 됐을 경우에는 거래가 안 되고 공실이고 이자는 많이 나가고 했을 때 이게 지금 강남에서 막 금매 나오는 것들이 풀레버리지로 막 하시다가 마지막에 딱 물리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임대가 안 나가고 매매도 안 되는데 한 달에 이자가 몇 천만 원씩 나가는 게 1년 반씩 되니까 이제 더는 못 버티고 포기하시고 막 내놓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풀로 하시는 것보다는 한 7, 80%까지만 딱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할 수 있지만 약간 여유. 저도 22년도, 23년도에 시세가 많이 떨어지고 전세가 빠지고 했는데도 버틴 거는 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풀로. 저는 궁금한 게 대표님 돈 벌어가지고 사셔도 되는데 수강생들을 가르쳐주는 이유가 있을까요? 돈 되는 건 남한테 안 알려줍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시장이 닫혀있는 시장도 있어요. 내가 누구한테 알려주면 파이가 나뉘는 시장, 되게 좁은 시장. 근데 내가 이걸 알려줘도 파이가 나뉘지 않는 거대한 시장이 있어요. 경매라고 하는 거는 너무 시장이 거대해서 몇 명이 이거를 더 한다고 수익이 안 나고 그러진 않아요. 대표님 지금은 그래도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데 어린 시절은 어떠셨던 거예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한 번도 여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한 20대 중반부터는 삶이 좀 많이 답답하고 우울하고 그래가지고 30대에서는 이것저것 좀 많이 했었던 건데 잘 안 됐고 그때까지 굉장히 제가 식경이 날카롭고 싸나웠던 것 같아요.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30대에 갑자기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계기가 책이었어요. 서점에 딱 들어갔는데 익숙한 것과의 결별, 그 책을 읽었는데 거기 그런 사례가 나와요. 1800년대인가 북해 유전에 불이 났어요. 거기 160 몇 명이 타고 있었는데 4명만 살았어요. 그 중에 한 생존자가 자고 있는데 펑 터지는 소리가 나서 깼다. 그래서 나와봤더니 갑판이 다 불이 났더라. 근데 거기가 북해라서 뛰어내리면 30분 안에 구조가 안 되면 저체온증으로 죽어요. 타고 있어도 죽고 뛰어내려도 죽으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가능성이 있는 삶.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뛰어내리지를 못하고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극소수만 뛰어내렸대요. 근데 제가 딱 그 죽을 줄 알면서도 배에서 못 뛰어내리는 그런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해도 열심히 해도 방법이 없다는 거를 알면서 계속 내가 이걸 하고 있는 거는 못 뛰어내리고 있는 불타는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랑 똑같구나. 어떻게 해도 죽는데 우리는 뭔가 실패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죽음의 공포를 느껴요. 실제로 내가 사업을 했는데 잘 안 됐어. 죽진 않거든요. 저도 입찰하면 많이 폐찰하고 내가 사업을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면은 10개 중에서 1개가 되는데 잘 되는 사람은 그거를 안 돼도 방법을 계속 개선을 하거나 바꾸면서 이게 되도록 하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못 뛰어내리는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경매는 뭔가를 포기하면서 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직장을 그만둬야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면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잘 안 됐다고 망하진 않아요. 내가 이 가격이 팔릴 줄 알았는데 안 팔린 거, 수익을 3천만 원을 보려고 했는데 내가 수익을 1,000만 원밖에 못 봤다. 그럼 그게 손해냐 이거예요. 수익은 안 났지만 경험은 남잖아요. 내가 잘 하려고 하다가 잘 안 돼서 생각보다 수익이 작아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해보는 게 좋은 것 같다. 대표님 지금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실전반 5기, 6기 수강하신 플라우님이 낙찰을 받으셨는데요. 근데 지금 매도하려고 집을 내놨고 인테리어를 좀 잘하셔서 구경하러 왔습니다. 아마 수익이 4천만 원 정도 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이 물건을 지금 3억 정도에 낙찰 받으셨는데 고층이 지금 3억 9천에 거래가 됐대요. 근데 우리는 이게 1층이긴 한데 인테리어가 좀 풀로 돼 있어요. 샤시까지 하신 거죠, 인테리어를? 어휴, 뭐 선생님 낙찰 받아서 수리를 해서 파는 게 좋아요, 그냥 파는 게 좋아요,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올 수리됐는데도 안 팔리는 게 있으면 수리하지 말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수리된 게 없으면 수리를 하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경쟁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럼 예상 수익률은 좀 어느 정도 같은가요? 아직 거래가 안 돼서 수익률을 얘기하긴 그런데 3억 정도에 낙찰받아서 3억 9천에 거래는 되고 있거든요. 이제 고층 수리 안 된 게 3억 9천인데 여기는 1층인데 수리가 된 거고, 만약에 되면은 이 수익이 한 6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하루가 좀 기네요 보니까. 어디 가시는 거예요? 물건이 의심할 때가 돼가지고 갑시다. 지금 여기 일산인가요, 대표님? 네네, 아련한 동네고요. 제가 일산 살 때 경매를 시작을 했었고 여기를 입찰을 하게 된 거는 이게 입지적으로 좋아서 한 건 아니었고요. 전세가 이하에 받을 수 있었어요. 전세가 한 4억 7천 정도 됐었는데 제가 이걸 4억 6천에 낙찰을 받았어요. 지금 그게 이건 거죠? 저쪽이요. 이거는 그때 제가 4억 6천에 낙찰 받았을 때 대출이 한 4억 정도 나왔어요. 7천만 원으로 잔금을 쳤고 전세를 놓고 나서 8천만 원이 생겼어요. 내 돈 다 회수하고. 지금 이제 대표님 하시는 거요, 특수물건들 주로 하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왜 그렇게 다른 거는 투자금이 묶이기 때문에 그래요. 5억짜리면은 전세가 3억이에요. 그럼 갭이 2억이에요. 내가 5천만 원을 싸게 받아도 1억 5천 있어야 돼. 저는 그때 돈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1억 5천이 묶인 상태로 가만히 못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금이 안 묶이는 방법, 그러니까 무조건 매도를 하든지 아니면은 전세가 이하에 받아서 전세를 놓으면은 잔금이 다 회수가 되는 그런 투자를 했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이하에 받을 수 있었어요. 난이도가 있었기 때문에. 낙찰을 4억 6천 정도에 받았는데 많이 오를 때 이제 한 9억까지 갔다가 지금 한 7억 정도 하는데 여기 묶인 돈은 한 개도 없는 거거든요. 생각보다 되게 부동산이 이게 전세를 또 깔고 하면 내가 그렇게 돈이 많이 없어도 또 투자를 네. 할 수 있는 부분이 맞아요. 있네. 거의 맨날 전세가 이하에 낙찰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걸 많이 했어요. 근데 저희 수강생한테는 이런 건 추천을 안 해요. 제가 마음이 급해서 어려운 것만 하려고 그랬고 빨리 돈을 벌려고 그랬고 투자금을 막 회수를 하려고 대출을 무리해서 받고 좀 했었던 건데,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고 수익이 좀 작더라도 내가 좀 상황이 안 좋을 때 다른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한 그런 거를 선호하게 됐어요. 이게 혹시 내가 매도를 안 되더라도 전세로 놔도 월세로 놔도 어떻게 해도 내가 다 해결이 가능하고 내가 잘 견딜 수 있는지를 세 개를 다 놓고 봐요. 그래서 선생님 저 단기 매도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 저는 거래량을 가장 우선으로 보고 있거든요. 물건이 나빠도 팔리면 내가 거기서 빠져나가서 다른 걸 할 수가 있는데, 나쁜 거를 샀는데 팔리지도 않을 때는 다른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기 듣다 보니까 좀 노하우가 진짜 너무 궁금한 것 같아요. 살짝이라도 좀 커피숍 가가지고 피곤하시긴 하겠지만 저 많이 피곤한데 조금만 풀어드릴게요.
그래도 대표님 인생에서 많은 것들이 변화가 좀 많이 생겼네요, 보니까. 저는요, 제가 지금 너무 억울한 게 뭐냐면 20대, 30대 때 제가 이렇게 여유 있어질지 모르고 너무 안달복달 산 게 너무 억울해요. 그때 나를 만나면 너 되게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과거로 가서 할 수 없는 거를 뭐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좋은 선택을 내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후회라고 하는 거는 그때는 없었던 안목이나 생긴 거다. 그때는 그게 좋아 보였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한 거거든요. 누가 강요한 게 아니잖아요.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선택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하지 말았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그때 없던 안목이 나한테 생겼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이다.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과거의 후회라고 하는 것도 그때 당시에 나한테는 가장 좋은 선택이었다는 걸 인정을 하고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예요. 제가 지금 40 중반인데 IMF를 겪었고 저희는 그 급격한 시기를 어릴 때부터 다 겪은 집에 흑백 테레비 막 있었던 시절 집에 전화가 없었는데 전화 생기고 삐삐, PCS, 핸드폰이 대중화되고 스마트폰 그리고 이제 AI까지 10년, 20년 사이에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었는데 앞으로 10년이 과거 10년보다 10배 속도로 빠르게 세상이 변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기회가 그만큼 많이 생겨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적응을 못하면 도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세상이 바뀔 때 수많은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지금 40대라 어떻게 보면 남들은 40대에 많은 걸 잃었을 텐데 나는 좀 많이 뒤처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50년이 남았어요. 50년 동안 뭐 할 거예요? 이거 10년에 한 번씩 기회가 온다 그래도 몇 번이 남았습니다. 근데 모르면 그런 기회가 나한테 안 오는 것 같아요. 이제는 좀 대표님의 노하우를 듣고 싶습니다. 초보분들은요 일단은 경매정보지를 보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행꿈사 다닐 때 행꿈사 옥션을 계속 써가지고 이게 편해요. 근데 이거 안 보셔도 괜찮아요. 물건을 검색하는 방법이 그냥 종합 검색으로 해서 여기 보면은 이제 감정가 뭐 물건이 있어. 그럼 내가 아파트를 한다 그러면 아파트를 체크를 하시고 서울 아파트를 볼 거다 그러면은 서울 자기 종잣돈의 한 5배까지 가능하니까 종잣돈이 1억 있다? 그러면은 한 4억에서 5억 미만으로 낙찰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이에요. 근데 왜 5배인 거예요? 대출을 80% 받을 수 있거든요. 건물을 저는 이제 한 15평 이상으로 보시라고 해요. 그래서 검색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막 뜹니다. 근데 지금. 대표님은 다 아파트로 보시는 거네요? 지금 초보는 아파트로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지방 2억 이하는 취득세 중과가 안 되는 걸로 법이 바뀔 것 같은데요. 공시가격 2억 정도면은 매매가가 한 3억까지도 가능해요. 괜찮은 지역도 한 2억대 막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서울에 이제 4억대 15평 이상 아파트는요. 지금 보면 이게 24개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모래에서 바늘 찾는 것 같이 하면은 검색을 하기가 힘든데 내가 엄청 좁혀가지고 24개 그러면은 할 수가 있어 검색을. 근데 이 중에서 좀 문제 있는 물건들 빼고 나랑 너무 관련이 없는 지역 빼고 하다 보면은 한 20몇 개는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를 관심 물건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관심 물건, 입찰할 물건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메모를 적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심 물건에 저장을 해놓으면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내가 관심 물건으로 저장해놨던 물건들을 쫙 볼 수가 있어요. 장바구니에다 넣는 거예요. 진짜 물건 사는 거랑 비슷하네요. 장바구니에다 넣고 결제는 안 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이트가 그런 것 좀 도와준다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법원 사이트에서 하셔도 돼요. 근데 이거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되고 지도 검색에서도 물건을 고를 수가 있어요. 아파트만 하시면 아파트만 딱 뜨거든요. 상가만 볼 거다 그러면 또 상가만 이렇게 합니다. 그럼 내가 관심 있는 지역에 상가가 요거 한 개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막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런 게 있구나. 이거 보시면은 지금 신축하면은 딱 좋게 생긴 건물 토지 30평이 이렇게 있는 건데 관심 물건에 저장을 해놓고 하시던 분이 한번 낙찰 받으신 분한테 검색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눈알이 빠지게 바빠.
이 정도면 정말 눈알이 빠질 정도로 보긴 해야겠네요. 처음에는 사이트나 이런 정보가 편해지기 위한 시간이 좀 필요해요. 이 경매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특별한 자격 요건을 두고 있지 않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누구나 공부하면 할 수 있는 정도라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주택자 선수들은 취득세 중과 때문에 아파트 경매는 선수들이 입찰을 못하는 시장이다. 공시가격 1억 이상을 하면 된다.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항력 포기물건 전세가 이하의 낙찰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를 수입 단계로 들어오신 분들이 의외로 지금 기회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아파트 다 초보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경매 고수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경매 이자 시작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아파트 경매는 고수는 거기 입찰을 안 한다. 초보끼리 경쟁하는 거다. 무주택 고수는 없거든요. 2주택까지 취득세 중과가 없는데 두 개를 다 들고 있어서 나머지를 해야 되는, 그게 공시가격 1억 이하인데 공시가격 1억 이하는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살짝 떨어진 거 하나씩 주스시면 돼. 그래서 초보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선수들은 입찰을 못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임대법인 파산으로 한 단지 안에 경매 물건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돈 모으는 것보다 경매 배우는 게 더 쉬울 것 같은 분들은 열심히 해보시면 결과가 있을 것 같다. 1억이 있으면 뭘 넣어야 될까요? 한번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1억으로 경매를 하신다고 하면은 종잣돈 1억으로는 한 4억대를 낙찰을 받으실 수가 있고, 4억대는 서울에서는 이제 노원구 쪽에 소형, 김포, 역세권, 그리고 인천의 택지지구 구월동 뭐 요 정도를 한 5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싸게 낙찰을 받아서 하시는 경우가 좀 많아요. 1억이면은 큰 돈이에요. 그 두려움을 뚫고 나와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할까 말까 두려워하시는 분들은 제일 먼저 남들이 경매로 수익 냈다는 책을 좀 많이 읽어보시고, 쉽게 써진 책을 한 10권 정도 읽어보세요. 그리고 유튜브로는 공부를 하지 마세요. 이것도 보면 안 되나요? 이거는 제가 유튜브로 경매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유튜브로 경매를 배우려고 그러면은 약간 특이한 사례 이런 거로 막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영상을 내가 보게 돼서 올바른 그 권리 분석을 할 수가 없고, 좀 막 이런 거 알면 큰일 나요. 막 낙찰자 함정 그러면 믿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약간 사랑과 전쟁이랑 비슷해요. 극적으로 보이는 거를 일부러 촬영을 한 거가 사랑과 전쟁인데 실제 결혼 생활이랑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인스타 유튜브에서 보이는 이 경매, 그리고 경매 강의 홍보용으로 하면은 나한테 안 배우면 너네 되게 고생한다, 큰일 난다 이런 거, 그리고 돈 되게 쉽게 번다, 이게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책을 많이 보셔야 돼요. 여러 권. 촬영해보시면서 좀 어떠셨을까요?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뭐 제가 부자라고 말을 하기는 애매하지만 여러분보다 경매를 먼저 해봤기 때문에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서 필요하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힘들게 살아오시면서 네. 또 성장을 하셨잖아요. 네. 자신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좀 있을까요? 아, 저 진짜 해주고 싶은 얘기 있어요. 경매를 하기 전에 저는 이제 성공이라는 거를 해본 적이 없었고, 뭐를 해서 잘 된 적이 없었고, 그래서 되게 불안해했고 될까라는 의심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불안하지 않아도 충분히 잘 살 수 있고 잘 될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내가 너무 힘들게 보냈던 그 시간이 너무 미안해요, 나한테. 시간이 걸리면 잘 될 수 있는데 너무 막 전전긍긍하면서 스스로를 너무 들볶으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라따님 같이 간절하게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좀 한마디 남길 수 있을까요? 제가 경매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직접 만나고 항상 식사를 같이 하거든요. 대부분 보면 자기를 위해서 돈을 막 흥청망청 쓰고 싶어서 한 사람은 없고, 가족들을 편안하게 지내고 싶어 하고 최소한의 어떤 삶이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그 정도 희망이에요. 그런 거는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4천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해서 막 특수물건을 했던 건데 방법이 많이 있었잖아요. 내가 몰랐던 거지. 이 돈이 없을 때 공부를 하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이게 돈이 있는데 지식이 없으면 이상한 걸 사거든요.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으신 말이 좀 있을까요? 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여러 가지 도전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하는 것마다 좀 잘 안 된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막 대단하고 에너지가 많아서 열심히 했던 건 아니고 다른 방법이 없었어. 내가 안 했을 때 다른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포기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가지고 계속 했었고 방법을 계속 바꿨고 제가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성공을 못했지만 경매로는 잘 된 것처럼 여러분이 경매로는 잘 안 되지만 또 다른 걸로는 잘 될 수가 있고 하는데 도전하는 거를 멈추진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게 뭐가 됐든. 그리고 우리 생각보다 삶이 되게 길어요. 엄청 많은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서 뭐해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앞으로 막 30년 40년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삶을 실패할까봐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면서 살지 않고 뭔가 도전하면서 쟁취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생각나시는 분이 좀 있을까요? 우리 하면 잘 된다는 생각도 많이 납니다. 자기 삶을 개척한 분이거든요. 정말 작은 돈으로 이렇게 울면 안 되는데 몇 천만 원으로 1억대 빌라를 낙찰을 받아서 작년에 순수익 1억을 냈고 또 지금 세 번째 물건을 하고 있어요. 늘 저한테 선생님 이번에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안 팔릴 수도 있어야지만 저는 우리 하면 잘 된다님 같은 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하는 것 같아요. 울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지 짝사랑이에요. 짝사랑이고 그냥 대표님이 치열하게 살아왔고 네네. 그런 분들을 보면서도 옛날 생각이 나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맞아요. 그리고 로켓이 발사를 해서 대기권 밖을 나가는데 대부분의 에너지를 쓴다고 하잖아요. 이게 제가 봤을 때 경매는 첫 낙찰까지가 대부분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 같아요. 그 운전면허랑 좀 비슷하다. 처음에는 막 되게 긴장하고 힘들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나중에는 아무런 부담이 없어지는 것처럼 자기한테 그런 시간을 좀 줘야 됩니다. 내가 이거에 적응을 하고 고수가 되는 그 시간을 좀 견디셔야 돼요. 근데 되게 마음이 많이 급하세요. 근데 마음이 급하다고 되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필요한 그 지식이 다 있어야 그 수익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딱 맞아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나땅님 더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